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1.5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유럽 증시는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애플의 액면 분할 소식으로 인해서 무려 1.49%나 상승을 했는데, 한국의 코스닥도 오늘 나스닥과 비슷하게 1.50%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애플은 없지만 시젠이 있습니다. 시젠이 오늘 시총 2위까지 올라오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에 다시 한번 복고풍이 불었습니다. WHO에서는 코다리19 바이러스가 장기화가 될 조짐이 보인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진단키트 관련주와 손소독제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코스닥은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6만원까지 올라갔던 삼성전자는 4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는 이제 8만원대도 붕괴되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지수는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지만 상승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은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오늘은 아시아 증시에서 한국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니케이와 상하이 종합지수에 비해서 코스피의 상승률은 상당히 낮았고, 하락한 종목 역시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조정이 왔을 때 오히려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하락했던 나라들이 반등이 나오면은 오히려 한국 증시는 조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다른 나라의 반등이 나오면서 이번 주 한국 증시는 오히려 조정이 찾아올까요? 아니면은 세계 증시를 따라서 또 한 번 한국 증시는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45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이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자, 상하이 종합지수와 니케이는 오늘 한국 증시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니케이는 코다리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도쿄를 긴급사태 선언을 할지 모른다라는 뉴스에 지난주 마이너스 2%나 하락을 했었는데, 네, 결국 긴급사태 선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하락폭만큼 오늘 반등이 나왔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늘 1.75%였는데 한국의 코스피는 오히려 오늘 약세를 보였죠. 자, 한국의 코스피는 지난주 단 하루를 제외하고 4일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와 니케이가 계속 내릴 때 우리 지수가 올랐으니 이제는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들어가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아침부터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하락으로 출발을 했죠. 자,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인 우리 럼프 형이 중화권에 또 한 번 일침을 날렸습니다. 자, 우리 럼프 형이 중화권에 유튜브죠, 틱톡이라는 새로운 동영상 플랫폼이 있는데 그 동영상 플랫폼을 미국에서 퇴출을 시켜버리겠다, 이런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인도에서도 지금 퇴출이 됐고 미국에서는 MS가 인수를 앞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발언 때문에 지금 인수 협상이 난항을 겪고 미중 무역 전쟁이 또 한 번 가시화가 된다는 뉴스 때문인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장중에
장중에 하락 중이었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S&P 500은 마이너스지만 나스닥 야간 선물은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중에 우리 럼프 형이 한발 양보를 해서 틱톡 인수를 허용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히토류 관련주라던가 혹은 샘표 등 미중 무역전쟁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히토류 관련주는 오늘 아침부터 갭이 빵 떠야 되는데 유니온 보세요. 오늘 마이너스로 끝났고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종가가 고가로 끝났는데 오늘은 이거밖에 안 올랐습니다. 저렇게 뉴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5%밖에 상승을 안 하고 마감이 됐죠. 이 정도 뉴스 갖다가는 아직 히토류 관련주로 움직이기에는 상당히 힘들어 보이네요. 보통 어떻게 하면은 히토류 관련주라던가 미중 무역전쟁 관련주가 움직이느냐, 그거는 아주 간단하죠. 일단은 추가 관세 보복을 하던가 아니면은 지난번처럼 야 애플! 중화권에 있는 공장 철수하고 미국으로 튀어와 이러면은 급등이 나오는데 이 뉴스는 그렇게 화두가 될 만한 뉴스는 아니었나 봅니다. 자, 그리고 환율을 보시면 1194원이라서 지난주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유가도 39불로 지난주와 별반 차이가 없으며 지금 보시다시피 유럽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 유럽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있질 않습니다. 물론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에는 크게 반등이 나와 있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지난주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유럽의 평균 GDP는 마이너스 12%를 달성했기 때문에 유럽 증시에 거품이 많았는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유럽 증시의 거품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해서 이게 경제 성장률이 선반영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경제 성장률이 나온 다음부터 더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유럽 증시와 사뭇 다르죠. 하지만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사항이 있죠. 지난주부터 매번 말씀드린 게 뭐죠? 네, 바로 상승과 하락 종목을 잘 관찰해봐라.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수가 올라도 내리는 종목이 훨씬 더 많다. 오늘만 봐도 그렇죠. 자, 여기 시간을 보시면은 3시 39분입니다. 장이 모두 종료가 됐는데 코스닥이 무려 1.50%나 상승을 했는데 내리는 종목이 더 많다. 코스피도 더 많습니다. 코스피는 2배 이상 더 많고 코스닥은 1.50%나 상승했는데 내리는 종목이 더 많은 이유는 뭐다? 우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를 끌어올리면서 지수적으로만 상승으로 보이게 계속 유도하고 있댔죠. 특히 시젠이 연일 신고가를 달리면서 지금은 시총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넥신도 무려 6%나 상승을 했고 지난주에는 알테오젠이 상승을 했으나 오늘은 알테오젠 대신 에코프로 BM이라던가 동진 세미캠 등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크게 상승시켜줬는데 그리고 오늘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과 완전 디커플링이 됐는데 이거는 미국의 다우지수하고 마찬가지죠. 미국은 애플이 액면 분할을 하면서 나스닥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도 비슷합니다. 진단키트 관련주인 시젠이 오늘 급등을 했죠. 시젠이 급등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바로 이 소식이죠. 코다리 바이러스, WHO, 장기화 아이들처럼 장기화 선언.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WHO에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시장에선 영향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WHO를 탈퇴를 했고 또 WHO의 총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친중파기 때문에 지금은 WHO에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귀담아 듣거나 혹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적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네요. 자, 여러분, 지난주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주식은 오늘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주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주식들이 몇 가지 있었죠. 지난주 미국에서 한 언론 매체에서 렘데시비르는 효과가 별로 없다. 대상 역시 매우 적기 때문에 치료제로는 그렇게 좋은 약이 아니다. 이런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파미셀 역시 오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은 뭐 혈장 치료제라던가 혹은 진단키트, 손소독제와 신풍제약 등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오늘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만 오르고 종목들은 계속 내리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날들이 지속이 될까요? 그리고 내일은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8월 4일은 일본 기업 재산 몰수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모나미라던가 신성통상, 불매운동 관련주가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자, 오늘 아침부터 급등했던 모나미 오늘 급락을 했죠. 내일 이벤트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지난주 여기 영상에서 불매운동 테마주 지금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설거지 당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금은 일본이 긴급 사태를 선언할지도 모르고 자기네 나라가 코다리 식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에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악재 뉴스가 하나 더 떴어요. 자,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반도체 보복을 해서 WTO에다 제소를 했어요. 근데 WTO에다 제소를 했는데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주면서 지금 불매운동 관련주라던가 이런 주식들 큰일 났죠. 왜 2차 보복, 3차 보복을 하든 미국은 일본 편을 들어줄 것이니까. 저 뉴스 이후 급락이 나왔습니다. 신성통상도 아침에는 상당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보세요. 아침에 몇 프로나 올랐나? 12% 올라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4%.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오늘 마이너스 16%를 때려 맞는 날입니다. 이벤트가 내일이니까 내일까지 홀딩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 전날에 미리 던져주거나 아니면 아예 안 들어가야 돼요. 지난주 영상에서도 이렇게 마지막에 일본 불매운동 테마주는 일본 측에서 보복이 나와야 되는데 보복이 안 나오면 안 되고 아니면은 재료 소멸로 내리니까 제발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수없이 많이 말했죠. 이게 진짜 아침에 급등 팍 시켜놓고 9시 반까지 올려놓고 여기서 찌질찌질거리면서 어느 정도 볼린저라던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오일선을 타고 위에서 놀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그냥 쫙 다 빼버리면서 종가까지 저가로 빠지는 모습을 보니 참 무섭더군요. 아니 저는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주면은 걱정되는 게 다음번에 뭐 금융 제재를 하거나 여권이라던가 이런 거 갖다가 2차 보복, 3차 보복을 하면은 세계에서 우리 편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를 누가 중간에서 터치해주고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마음 놓고 일본 쪽에서 불화수소라던가 다른 거를 또 제재를 걸겠죠. 그럼 또 거기에서 움직이는 테마주들이 생기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대는 역사적 신고가고 8월달 무슨 이벤트가 있죠? 2분기 실적 발표 마감이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마감할 때 분명히 모나미의 실적도 나올 텐데 모나미는 8월달 즉 이번 분기와 그리고 6월달이라던가 5월달에는 뭐가 있었죠? 예, 온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볼펜이 아예 판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분기 역사적 최악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꼭대기에서 지금 물려버리면은 불매운동 이벤트도 다 끝났고 그리고 실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모나미가 반등이라도 조금이라도 나와주고 탈출 기회를 준다면 지금 탈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뭔가 일본에서 제스처가 나오면서 보복이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안 나오면은. 자, 저 같은 경우에도 모나미를 이 지점에서 욕심을 부리다가 뻘짓해서 손절을 했었습니다. 9,900원에서 9,500원대 이렇게 손절을 해서 내가 얼마를 날렸다고 말씀드렸죠? 370만 원을 날렸고 그 다음에 인버스까지 들어갔다가 인버스에서도 실패를 해서 당일 무려 500만 원이 넘는 600만 원이 넘는 손실을 봤지만 알서포트라는 종목으로 어느 정도 만회를 하면서 모나미로 손절해서 400만 원을 날렸는데 모나미가 오늘 10,000원 넘는 거 보고 참 답답하기도 했고 내가 홀딩을 했으면은 플러스 600만 원이었을 텐데 하면서 저도 좀 가슴이 아프더군요. 저도 사람이니까 참 가슴이 아프고 아침에 1,500원까지 올라갔는데 1,500원에서 만약 제가 팔았다면은 저는 수익금이 무려 600만 원이었어요. 600만 원. 그리고 아침에 인버스마저 상승을 하는데 인버스도 손절했는데 인버스마저 들고 있었으면은 저 진짜 대박이었을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는 손절한 다음에 다시 다 회복도 했고 그렇지만 매매를 많이 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식은 무조건 대응의 영역입니다.
물론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안타까울 수가 있지만 저거에 반대 결과가 나와서 마이너스 10%, 20%가 떨어졌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400에 잘라줄 수 있지만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2000이 되면 여러분 못 자르고 저도 잘 못 자릅니다. 아니 인버스는 진짜 저렴한 가격에 잘 샀는데 자꾸 한국의 삼성전자가 올라 버려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서 두려움을 겪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오른 이유가 뭐죠? 인텔이 최근에 CPU 생산이 힘들어졌고 나노7의 생산이 상당히 힘들어져서 외주를 맡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외주를 맡길 수 있는 회사가 대만의 TSMC와 그리고 삼성전자 밖에 없기 때문에 두 회사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TSMC 쪽으로 아마 인텔이 수주를 맡길 것 같아요. 왜? TSMC는 CPU를 개발을 안 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수주를 줘도 별 상관이 없지만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수주를 맡겨버리면은 삼성전자가 CPU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견제를 위해서라도 아마 삼성전자에게 밀거리를 안 줄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을 잠깐 터치하고 4일 동안 한 번도 안 오르면서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데 와, 이 외국인들이 다시 도망갑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드디어 컴백홈 한국의 삼성전자에 들어왔구나. 대견한 걸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다시 한번 또 개인들을 꼬드기고 다시 도망갔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또 내려서 이제 8만 원대가 정말 위태위태한데 얘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코스피를 보시면은 개인만 오늘 6천억 원 이상 매수를 했는데 여러분은 오늘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셨나요? 8월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주 무조건 매매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첫날은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수익을 거둔다. 그쪽에다가 초점을 두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큰 수익보다는 어떻게든 플러스로만 마감을 하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장에 임했는데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가지고 장에 집중을 할 수가 없더군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번 달에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아파트로 가니까 에어컨도 사야 되고 세탁기도 사야 되고 냉장고도 사야 되고 그리고 이삿짐 센터도 불러야 되고 너무 준비할 게 많더군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갱신을 해야 되고 가격도 비교해 봐야 되고 지금 너무 바빠 죽겠는데 잠깐 주식을 쉬고 싶어도 이게 쉴 수가 없어요. 참 웃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예 느린 종목 하나 그리고 엄청 빠른 종목 하나 이렇게 두 종목만 매매를 했습니다. 일단 아침부터서 휴네시온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시간에 붙어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이거는 보안주죠. 오늘 한국전자인증과 그리고 K사인 보안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휴네시온만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막판에 VI까지 걸릴 뻔했어요. 장 초반에 상승률이 얼마다? 20%인데 장 시작하자마자 내려가면서 여기서 한번 VI 걸리고 여기서 또 한번 걸릴 뻔했어요. 원래 휴네시온이라는 종목은 호가가 얇고 이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장난을 많이 치는 주식이에요. 실적도 그렇게 썩 좋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게 재무구조가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라서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많죠. 일반 연기금이라던가 일반적인 기관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검은머리 외국인과 그리고 동호회 단타들이 하는 종목인데 호가가 너무 얇아서 저 같은 경우 이런 종목은 못 들어갑니다. 금액이 제가 이제 돈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호가가 얇은 거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아침에 잠깐 상승하고 빠지는데 지지대가 없어요. 지지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지지가 안 되고 아침에 오르던 종목들은 다 윗골이 나오고 빠지더군요. 오상자이엘.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보시면 12시까지 올려놓고 그냥 쭉 빠졌는데 이런 데서 뭐 공략 포인트가 몇 군데 있었다고 해도 얘도 여러분 재무구조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아요. 2년 연속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3년, 4년 만약에 물려놓고 3년, 4년 딱 지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고 안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재무제표는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만원대가 깨진 한샘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죠. 어제 올린 영상에서도 한샘을 언급했지만 그 당시에는 한샘이 16만원대 가격을 지지하고 있었죠. 지금은 반토막인 9만원대인데 가구 관련 주식들은 이케아가 나온 다음에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매출이라던가 혹은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물론 여러분, 한샘이라는 주식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죠. 성추문 파문 때문에 지난번 법정 공방도 있었고, 그거 나올 때마다 계속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외부적인 요인도 크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영상에서 호텔신라 실적이 발표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호텔신라 실적 발표 이후에 7만원대가 깨지고 현재는 69,300원이네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8년도에 얼마에 공략을 했죠? 체결 단가가 12만 5천원입니다. 자, 2018년도에 우리 지수가 1900이 내려가고 정말 어려울 때 주식들의 가격이 싸다 모두 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은 더 싸죠. 당시에 12만 5천원이던 호텔신라가 지금은 6만원이 됐어요. 하지만 호텔신라 메리트 있나요? 코다리 식구로 인해서 해외 이용객 아무도 없어요. 면세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제주도 갔다 오신 분들 빼고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저거를 장기로 들고 갔으면은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낳았을 텐데 호텔신라는 실적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만 싹싹 매매해서 실적 발표하기 전에 팔거나 실적 발표한 날에 바로 팍 팔고 나오면은 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거든요. 얘만 2018년도에 10번 넘게 매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새우깡엔 손이 가도 호텔신라엔 손이 안 가요. 일단은 외국인 기관 올 매도에다가 실적이 2분기도 적자. IMF 때 빼고 이렇게 적자가 난 적이 없었는데 호텔신라도 이제 적자가 나니까 지금은 잡주 그리고 우량주의 기준을 못 잡겠어요. 실적만이 살 길이다 하면서 실적주만 맨날 이렇게 매매하던 제가 실적주가 지금은 완전 개잡주가 돼버리고 개잡주가 오히려 지금은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주식이 돼버리니까 진짜 미치겠습니다. 증시가 진짜 너무 거품이 심하고 매매할 종목들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코다리 식구의 수혜주인 시젠같이 진단키트 관련주는 하시면 되잖아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가가 너무 뻥튀기 됐다고 생각을 안 하나요? 한 달 뒤면 다시 공매도 부활합니다. 공매도 부활하면은 이 외국인 기관들이 팔아도 수익이 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해버리고 만약에 횡보만 놔줘요. 한 몇 년 동안 횡보를 해. 근데 나중에 코다리 식구가 종결이 돼. 쫙 빠졌다가 횡보하다가 코다리 식구 종료돼. 그럼 얘는 적정 주가가 다시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단 말이에요. 완전 역사적 신고가에 물려버리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즌은 솔직히 지금은 코다리 식구 때문에 올랐지만 코다리 식구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수 없잖아요. 좀 그래서 시즌을 잘 안 건드려요. 그리고 주가가 비싸잖아요. 20몇만 원짜리라서 차라리 좀 저렴한 주식에서 노는데 아니 여러분 참 주식시장이 무섭고 참 웃긴 게 한미사이언스나 한미약품 보세요.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슨 뉴스로 급등을 했었고 무슨 뉴스로 다시 급락이 나왔을까요? 자 이번에 여기 보시면은 중화권가가 뭐 코다리 식구 치료제를 개발한다 뭐 한다 하면서 찌라시를 빵 띄웠어요. 그래서 주가를 여기까지 빵 띄웠는데 그 다음 날에 실적 발표를 해서 실적 부진 뉴스가 나와서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오늘 한미약품은 다시 한번 13.47%가 급등을 했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26%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왜 급등을 했을까요? 또 한번 코다리 식구 치료제로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참 슬픈 소식 갖다가 주가를 올렸죠.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진칼이라던가 대한항공처럼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세 자매와 형제가 있는데 세 형제가 있는데 얘네들이 경영권을 가지고 싸울 것이다. 그 뉴스에 지금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이렇게 오른 거예요. 뭐 MOU를 체결을 했거나 좋은 뉴스로 오른 게 아니라 회장이 별세해가지고 그냥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참 우리나라 주식시장 웃기죠. 실적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이 별세했다고 이렇게 오르다니. 저는 오늘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을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아주 빠른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자, 캠트로시스라고 삼성 포토스트레치 개발 언급으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는 못 갔지만 급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장중에는 상한가를 한번 터치하고 종가에는 27%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상한가를 잠근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기간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사모하는 사모펀드, 그리고 투신하는 투신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 매매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잽을 날린다고 생각을 하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는 그런 매매입니다. 자, 5,650원, 그리고 나갈 때는 5,710원.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자, 바로 여기죠. 찰나의 순간입니다. 찰나의 순간. 여기에서 사서 여기서 잠깐 반등이 나왔을 때 팔아야 돼요. 근데 좀 아깝죠. 왜냐면은 내가 팔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5710이야. 근데 여기 보시면 5830까지 올라가서 아깝다 하고 위에서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 바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게 주식의 원리입니다. 추격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으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거나 혹은 다시 매수를 해도 되지만, 이때 고점에서 잡았으면 상한가를 간다고 해도 몇 프로 못 먹고 이렇게 빠질 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단 이렇게 해서 잠깐 살짝 먹고, 올 매도 후 이 종목은 더 이상 공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공략을 하고 싶어도 공략을 할 수가 없었죠. 왜? 상한가를 말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장 끝나고 보니까 또 상한가가 풀렸네요. 그래서 또 다시 장 막판에 보니까 상한가 가려나 딱 봤더니 여기서 또 꼬그라지고 빠지는 거 보니까, 야, 이 종목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상한가 못 말았어요. 여기서 그렇고 여기서 그렇고. 얘는 상한가를 못 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한가를 찍으니까 상한가 가는 건가? 삼성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얘 보세요. 24%에서 마감됐고 26%에서 마감. 현재 트렌드는 어떻다? 윗꼬리가 잘 나오고 상한가를 못 가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상한가 되게 잘 말았던 종목입니다. 김밥처럼.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최근에 급등해서 상한가를 묶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한가를 못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어도 다음날 이렇게 거래량이 찌질찌질 거려버리면은 얘 못 팔아요. 그래서 지금 얘를 상따를 한다고 해서 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25%인가 26%에서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위에 먹어봤자 4%이기 때문에 4%를 먹으러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밑에 빠져가지고 한 다시 1, 2% 왔다 갔다 하는 거 모를까.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즈.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별거 없습니다. 우리 럼프 형이 또 관세 면제를 철회하겠다, 혹은 또 중화권에 제재를 가하겠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 움직이는 주식인데, 네, 아침에 하나도 안 움직이더군요. 저 뉴스 뜨고 막 기본 10% 갭 뜨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움직여요. 대신 여기서 이렇게 누가 사는 애들이 있는데 시초가가 깨지면 들어간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장중에 시초가를 깨고 밑으로 내려온 적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시초가 깨고 매수하는 거는 상당히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매도가가 참 아쉽습니다. 좀 아쉬워요. 제가 여기서 팔았단 말이에요. 여기랑 여기를 못 뚫고 못 올라갈 줄 알았어. 시간이, 왜냐면 5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5분 안에 이걸 다 뚫고 올라갈까 말까? 만약에 지난주 일신바이오처럼 갑자기 막판에 급락 나오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서 못 가져가겠더군요. 장막판 3분 정도는. 자, 지난주 무려 장중에 12% 고가를 형성해 놓고 3분 만에 다 빼버린 우리 일신바이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그 버릇을 못 버렸더군요. 자, 지난주 약 5%대 이렇게 상승시켜 놓고 나머지 마이너스 10% 이상 이렇게 다 빼버렸죠. 얘는 오르면 똑같더군요. 오르면은 여기 보시면 12시 약간 넘어서 빼던데 12시 넘어서 그냥 쭉 빠지는데, 이런 게 자꾸 나올까봐 저는 종가에 이제 막 주식을 못 담겠어요.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시토류나 그런 관련주인데, 아까 이 뉴스가 나왔잖아요. 우리 럼프 형이 MS하고 틱톡 인수를 허용해주겠다. 근데 이 뉴스가 2시 30분에 나왔거든요. 2시 30분에 나왔으니까 이 뉴스를 보고 급락이 나와야 되지만,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싶었지만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던지고 싶어도 던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오늘 같은 방법을 썼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5,260원과 5,270 첫 번째로 매도를 했는데 종가가 이렇게 꼭대기까지 한 번 더 올라갔죠. 그래서 꼭대기에서 한 번 더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자, 5260원에 분명히 매도를 했는데 다시 또 매수를 5310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3시 8분. 근데 3시 8분에 들어갔는데 너무 쫄리는 거예요. 왜 쫄린다? 지난주 제약주처럼 장막판 3분 남겨놓고 그냥 갑자기 투매가 나오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웠던 거는 아까 5340에다가 걸어서 팔았을 경우에 오늘 수익금이 300만 원이 넘어갔을 텐데 하면서 아쉬움도 남아가지고 바로 나왔습니다. 5330. 이게 한 7만 원 정도 수익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쫄았나 봐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벌써 542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거래가 별로 없어서 에이 별로네 했는데 지금 거래량이 쫙 붙고 내일 갭을 띄우고 시작을 하겠지만 저는 이게 생각나서 그래요. 5월 15일, 5월 16일 날 보시면은 외국인이 이렇게 샀는데 그 다음날 갭이 하나도 안 뜨고 빠졌습니다. 분명히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양봉으로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외국인이 시작하자마자 던져서 갭이 하나도 안 뜨고 바로 이렇게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갭 띄워 놓은 다음에 빠져버리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종가까지 그냥 안 들고 갔어요. 자, 그 뒤에는 뭐 따로 매매한 게 없습니다. 원래는 오늘 매매를 안 하고 돈을 찾을 생각이었는데 하루 출금 한도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돈 찾기가 힘드네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OTP 카드가 있으면 억 단위까지도 한 번에 출금이 가능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OTP 카드가 부서지거나 혹은 어디로 간지 안 보여서 은행에 가서 OTP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갈 시간조차 지금은 없거든요. 저도 자꾸 증시에 빨려드는데 그래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돈을 계속 뽑으세요. 저도 계속 돈을 뽑고 있으니까. 근데 주식들이 요즘에 종가까지 힘이 별로 없어요.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주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10,000원을 한번 뚫고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2.95% 상승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지를 못 해주고 쓱 막판에 빠져버리니까 12시 때 이렇게 잘못 들어가면 여러분이 물리는 주식들 아까 일신바이오도 그랬고 이종목도 그렇고 너무나 많거든요. 뭐 서린바이오도 그래요. 아침에 잠깐 갭 띄워놓고 다 빼버립니다. 요즘 트렌드가.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이 매매를 종료를 하거나 저도 아까 깔끔하게 아침 아니면은 점심시간에 잠깐 매매하고 끝내지 시초가부터서 베팅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잠깐 이 틈이 있을 때 매매 잠깐 살짝 하시고 지금은 수익 줬을 때 안 챙기면은 못 먹습니다. DPC도 오늘 또 18,000원 한번 돌파한 다음에 뺐잖아요. 지금은 주식들이 힘이 없어요. 잠깐 한순간 팍 띄우고 다 빼버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돌파 매매를 하기보다는 아까처럼 저처럼 잠깐 한번 들어갔다가 그 종목 그냥 상한가 가든 말든 놔주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해야지 괜히 2번 매매하다가 첫 번째 때 매매 성공해가지고 두 번째 때 들어갔는데 손절하려고 하니까 아까 수익금을 다 날려버리고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게 싫어서 하루 홀딩하다가 다음날 개파락 맞아서 주식 인생이 그냥 끝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조심하시고 지금 계속 윗골이 나오는 애들은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윗골이 나오는 애들은 계속 윗골이만 나온다고.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참 오묘한 게 지금은 여러분 그게 없어요. 급락이 별로 없어. 예를 들면은 나스닥이라던가 다우는 한 달 기준으로 최소 2번에서 3번은 마이너스 1%, 2%대 급락이 나오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매매를 안 하고 나스닥이랑 다우가 급락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급락했을 때 다음날 시초가에 들어가거나 급락할 것 같은 날에 미리 현금으로 확보해 놓고 그 다음날 시초가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막 짜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지금은 그냥 종가 베팅을 해도 나스닥 다우가 하락 중이어도 한국 증시가 아침에 상승을 하거나 혹은 나스닥과 다우가 막 5%, 4% 이렇게 지금은 하락한 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약간 손실인데 하루 오버나잇을 하면 다음날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절을 미룰 날이 매매하면서 분명히 한 번은 찾아올 겁니다. 저 계속 손절 나갑니다. 여기 플러스로 된 것들도 수익금 작은 거는 다 손절 쳐가지고 어떻게든 플러스로 전환을 시킨 거지 손절은 안 하는 순간 재수없게 한번 때려 맞으면 거기서 뇌동매매가 나가고 그 뇌동매매로 인해서 여지껏 벌었던 수익금 다 날리니까 손절을 너무 크게 때려 맞으면은 3번으로 나눠서 복구시킨다. 예를 들면은 월요일 날 때려 맞았다. 그러면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매매를 해서 복구를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가거나 하루에 다 복구를 하려고 하면은 목표를 얼마나 정해놓고 거기까지 찍어야 된다. 하다 보면은 매매가 무조건 꼬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그랬었어요. 그리고 복구시킬 때 너무 빠른 종목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익절을 못해요. 예를 들면은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은 계속 수익 구간이었어요. 이런 데서 뭐 잠깐 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자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한 3% 손절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가야지 익절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300만 원 때려 맞았으면은 여기까지 올라야지 익절이 가능한데 이거를 여기서 1% 2% 먹고 그 다음에 놔줬다가 여기서 다시 잡아서 이렇게 하면은 3%를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한꺼번에 3%를 복구하려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정관념을 버리고 3% 손절을 하면 처음에 1% 2%만 먹고 나오고 나머지 1% 한 번만 더 이걸로 매매를 해서 이렇게 복구를 시킬 수 있지. 만약에 한 종목 들어가서 내가 6% 5% 익절할 때까지 안 나가. 그러면은 수익 구간 줬는데 빠지고 수익 구간 줬는데 빠지고 그래서 되게 고생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WTO에서 미국은 일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WTO에서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규제를 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했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3일 WTO 홈페이지에 요약본이 올라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본질적인 안보에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 측에서도 일본의 편을 들어주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번 추가 보복은 오히려 마음 놓고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일본 측에서 추가 보복이 들어오거나 또 새로운 규제가 있다면은 그거에 관련된 테마주를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제일로 좋겠지만요. 자, 2번 다시 한번 코다리 19 초창기 테마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소외됐던 주식들 호텔, 레저, 스포츠, 면세점 이쪽에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손소독제, 진단키트, 언택트 관련주 등이 오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외되고 있는 주식들은 실제로도 실적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실적도 잘 나오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셔야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정종찬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